안녕하세요, 희원입니다. 밤요 신한 난이도 엘리산드 야탱 시점 공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플레이 전에 역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 건데요. 일단 뭐 타임걸이라고 불리죠. 근데 구nem이긴 한데 막냄 직전 냄드긴 한데 사실상 점술맨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할 때는 뭐 너프되고 난 이후로도 생각을 해봐도 좀 엘리산드는 좀 쉬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박을 때는 좀 약간 택틱 정립이 어렵지만 현재는 뭐 영상들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참조하면 좀 뭐 풀기 어려운 퍼즐만 풀면 쉬운 네임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메아리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메아리 뭐 엘리산드는 3번 죽여야 되죠. 그런데 메아리라는 게 첫 번째 썼던 스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리를 두 번째, 세 번째도 쓴다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첫 번째만 쓴 게 두 번째, 세 번째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리를 첫 페이지에 4번밖에 안 보면 2페이지, 3페이지도 고리가 4개밖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1페이지에 딜이 매우 중요하죠. 고리를 덜 보기 위해서. 그래서 1패 딜을 밀기 위해서 초보를 키고 그때 이제 1패 고리 방향을 외워야 돼요. 이제 총 4개의 고리를 보는 게 스탠다드인데 뭐 1고리는 대충 아무데나 피해도 돼요. 그리고 고리 피하는 방향은 주로 이제 피하는 지대 뒤에 이제 그 제기정령을 죽여서 파란색 지대를 만들어서 피하잖아요. 그 피하는 지대보다 네임드가 왼쪽으로 순간이동하느냐 오른쪽으로 순간이동하는 기준으로 피하시면 가장 무난하고 쉽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과는 별개로 이제 반대쪽으로 피해서 오히려 이제 쫄 쪽으로 피하는 게 이득일 수 있거든요. 쫄 쪽이라 함은 이제 첫 번째 제기쫄을 죽인 다음에 두 번째 제기쫄이 나와요. 근데 그 두 번째 제기쫄이 나오는 쪽 방향으로 피해줘야 이제 원딜이 그쪽으로 가면서 두 번째 쪽을 딜을 할 수 있고 차단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페이지에 좀 이따가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빨간 바닥도 2번 밟기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1고리는 아무 때나 피하고 편하게 시한 쪽으로 피하고 2, 3고리는 쫄 쪽으로 피하는데 근데 쫄 쪽으로 피하기 어려운 고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고리를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4고리 같은 경우에도 3 제기쫄 쪽으로 피하는 게 이득이긴 한데 이건 그냥 뭐 아무데나 피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이 정도 고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뭐 그 이외 나머지 스킬들은 웬만하면 뭐 영웅이랑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먼저 하고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이 시작되죠. 우선 먼저 뒤에 붙어서 첫 번째 바닥을 뒤에다 깔아주고요. 이것도 메아리 때문이에요. 첫 번째 바닥이 저기 깔리면 계속 2패 3패도 저기 깔리기 때문에 가장 상관없는 장소에 깔고 이동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곰폼 난타を먼저 때리고 캡폼으로 바꿔서 오버를 돌려 넣은 다음에 다시 곰폼으로 바꿔서 이제 네임드 도발을 하고 이때쯤 도발을 하면은 주로 이제 이중 도발이 돼요. 근데 이중이 돼야 되는데 한 번은 주반으로 씹으셔가지고 이런 거고 원래 이 정도 타이밍에 도발을 바로 하시면 이중 교대가 될 거예요. 첫 페이지 중첩 교대는 이중 교대를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도발해서 처음은 쫄을 떼서 잡았죠. 지금 제기쫄이랑 나머지 쫄들을 떼서 잡아야 하는데 왜냐면 저 제기쫄은 정확하게 이 비전고리가 올 때쯤 죽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 그 이상은 어차피 공대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더를 하실 거니까 그 내용 자체는 뭐 굳이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때 죽여야 돼서 일부러 딜이 좀 너무 잘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떼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피했죠. 그리고 쇠포를 방금 켰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한번 빨간 쪽을 죽이고 나서 버프를 한번 받고 방금은 버프를 리필을 한 다음에 나가실 때 특이점을 깔러 원딜분들 나가실 때 이제 받으시라고 쇠포를 올려드린 거였고 이대로 계속 이중교대 하면서 딜을 하시면 돼요. 지금 오른쪽 위에 이 쫄이 나온 게 보이시죠? 저쫄 방향으로 피하는 게 쉬워요. 근데 일단 이거는 왼쪽으로 나왔는데 약간 피하기 쉬운 왼쪽이라 이거는 이 정도는 오른쪽으로 가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건 살짝 어려워서 지금 왼쪽으로 갔는데 웬만하면 이것도 쫄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쫄 쪽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 더 3고리 그러니까 첫 번째 고리가 오고 난 다음에 좀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고리 연타로 이렇게 오죠. 세 번째 고리를 피한 다음에 항상 이쪽 쪽으로 이동을 바로 해줘야 돼요. 피한 다음에 들어오는 잔여물까지 피해주고 근데 바로 이동하지 않는 이유가 특이점이 오거든요. 특이점을 깔러 원딜분들이 뒤로 빠지시기 때문에 이 원딜들 사거리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동하지 않고 특이점을 깔고 네 원딜 특이점 깐 거 보고 바로 이제 이쪽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쪽 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중첩 교대가 늦은 게 첫 번째 쫄짜리에 좀 안 돼서 그런 건데 첫 번째 쫄짤보다 딜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짤보다는 딜 하라고 저희는 오더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아픈 건 탱이 좀 버텨주고 네 번째 쫄은 적당히 피하면 돼요. 아 그리고 빨간 쫄 죽이는 장소는 항상 저렇게 그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파란 구슬과 빨간 구슬이 일직선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리까지만 보고 오고리 보기 직전에 지금 넘어간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성공. 아 그리고 첫 번째 바닥은 항상 이 밤샘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깔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밤샘에 붙어 있었죠. 딱 붙어서 좀 다른 데 바닥을 안 깔도록 그렇게 깔도록 유도를 하시고, 이제 이 페이지의 특징은 탱커는 이제 한 명이 교대를 해서 나가야 된다는 점이죠. 방금 이제 전탱님이 소멸이 걸렸고 소멸 폭발이 걸렸고 제가 도발해서 두 마리 다 탱킹하고 전탱분은 나가서 뒤에 있는 시대의 구슬을 밟으러 가신 거예요. 원래 오프탱이 시대의 구슬을 밟아요 항상. 온탱은 이렇게 다 끌고, 그리고 방금 붙어서 탱한 이유는 그 2패랑 3패는 딜이 모자라기 때문에 붙어서 탱킹을 했고, 근데 2패 재기의 정령 너무 빨리 죽이면 안 돼요. 고리 오기 직전에 재기의 정령 항상 죽여야 돼요. 첫 번째 재기의 정령은 1고리 오기 직전에 죽이는 거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빨간 쪽도 죽기 전에 빼서 그 빨간 버블이랑 파란 버블이랑 같이 붙어서 나오지 않게 저렇게 일직선 이쁘게 되게 잘 유도를 탱커분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세포 타이밍은 좀 약간 애매한 게 특이점이 먼저 오기 때문에 빨간 쪽이 늦게 죽어서 특이점이 먼저 오기 때문에 특이점을 깔고 들어오시는 원딜분들한테 세포를 줬고, 그 다음에 탱교대를 했어야 돼서 방금 그 전사분이 이쪽에 파킹을 하다가 탱교대 하러 나가서 제가 이제 도발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재계 정령, 가속화 정령 두 번째 나온 거 항상 어그로를 잘 잡아주시고, 이제 어그로가 좀 딸리기 때문에 야탱은 가속화 정령 위주로 타겟을 잡고 어그로를 잡아주셔야 되고, 방금도 전사분이 도발해서 소멸 폭발 들고 멀리 나갔죠. 저는 또 다시 재도발을 했고요. 엘리산더 도발 매크로 쓰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고리를 쫄쪽으로 피하면 좋다는 게, 이렇게 이고리를 반대쪽으로 피해버리면 저 빨간 바닥이 항상 저쯤에 깔리게 되거든요. 딜이 계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빨간 바닥에 깔리면 원딜분들이 한 번 더 리필하기 가기 편한데, 지금 저쪽에 깔려버려가지고 반대쪽에 깔려버려서 한 번 더 리필하기 힘들죠. 어쨌든 지금 세 번째 골이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온 모습이죠. 왜 넘어오냐면 이 자리에서 구슬이랑 저 성견의 광선을 유도를 해야 돼요. 구슬이랑 광선을 지금 이쫄 뒤에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골이 끝나고 바로 이쫄 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 원래 이 소멸 폭발은 제가 걸리면 안 되는 건데 이때 잠깐 꼬여서 제가 생본 하나 쓰면서 밖에 나가 처리를 해준 모습이고, 다음에 이제 탱킹을 하다가 고리가 다 피했으면 사고리를 피한 거예요. 방금 사고리 피했으면 이쫄 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왜냐면 이쫄은 굳이 열심히 죽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더 이상 고리가 안 오기 때문에. 근데 차단을 봐야 돼요. 차단을 보지 않으면 저 소멸 폭발이 뻥뻥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이 펜은 무조건 제기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차단 보기 편하게, 근딜이 차단 보기 편하게 옮겼고, 방금 반대쪽에서 나온 3쫄은 원딜들이 차단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구슬이 곧 오는데 이때는 저희가 딜이 좋아서 시대의 구슬 오기 전에 넘어갔는데, 이 시대의 구슬이 오기 전에 넘어갈 딜이 애매하다면 차라리 딜컷을 하고 시대의 구슬을 보고 떨어지기 직전에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저게 딜이 되게 애매하게 넘어가면 시대의 구슬이 그냥 그거 영웅에서도 당해보셨을 텐데 그냥 페이지 넘어가는 도중에 시대의 구슬 떨어져서 전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셔야 돼요. 차라리 빨리 넘어가든지 딜컷을 해서 시대의 구슬 바닥을 보고 넘어가든지. 어쨌든 3페이지 초반 마찬가지로 가속화랑 붙여서 잡습니다. 딜이 모자라기 때문에. 3패는 진짜 이 정령들이 빡빡해요. 그래서 항상 붙여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저 구슬이 이 근처에 나오면 탱도 밟아줄 수 있는데 이번 턴은 구슬이 좀 멀리 나왔네요. 이렇게 가속화가 죽을 것 같으면 좀 빼주고, 왜냐면 가속화 바닥은 뒤에 깔아야 되고 제기도 너무 빨리 죽이면 안 돼서 제기 지금 잡아야 되죠. 제기 잡았고, 이렇게 좀 피하기 어려운 것도 무조건 다 피하셔야 돼요. 신화에서는 이게 약간 뭐 좀 잘 안 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항상 있는 얘기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는 쫄 나오는 그 주기가 좀 달라요. 가속화 정령이 빨리 나오고 제기 정령이 늦게 나옵니다. 뭐 그거는 공대 전략적으로 신경 쓰면 되고, 어쨌든 한 번 더 리필을 하고, 그리고 광선을 2페이지에 썼던 자리에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2페이지에 썼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파킹을 해놔야 광선 막기가 편해요. 원딜들이. 소멸파동 주기적으로 차단해주고, 이제 고리 오죠. 두 번째 고리를 이쪽으로 피해서, 지금 쫄 나오는 타이밍이 좀 달랐기 때문에 저쪽에 바닥이 깔린 모습이고, 저런 식으로 바닥이 빨리 지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빨간색에는 느려졌다가 빨리 지나가는 걸 적응하고 바로바로 피하셔야 돼요. 방금 뭐 큰 무리는 없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고리죠. 3고리 피하면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3고리 피하면 지체 없이 바로 이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늦으면 좀 시대의 구슬과 광선 오는 타이밍이 꼬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붙여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못 붙였죠. 원래 빨리 바로 붙여야 돼요. 제기쫄이랑. 이제서야 붙이는 모습. 다시 빼고 이제 곧 가속화가 잡히겠죠.
마찬가지로 사거리 항상 똑같이 피했던 방향으로 피하면 돼요. 그리고 이 피하는 방향을 뭐 공장무님이 외워줄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분이 외워서 마이크에서 알려주셔도 돼요. 이때는 아마 우좌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쫄 잡으면 3쫄 쪽으로 사거리 피하면 3쫄. 그러니까 3고리 피하고 2쫄, 사거리 피하면 4쫄. 아니 사거리 피하면 3쫄. 마찬가지 차단 보시면서. 그리고 뭐 탱커가 시간차 폭발에 걸렸을 경우에 탱커는 공장님 모드에 따라서 파란색을 아마 주로 밟게 되거나 아니면 빨간색을 밟고 빨리 터뜨리거나 둘 중 하나의 역할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키몬드 장신구는 딜 때문에 선택했어요. 아키몬드 장신구 터지는 딜이라 좀 더 써보려고. 깨알같이 주스탯도 올라가고요. 이게 너프되기 전 영상이라 딜이 좀 많이 모자랐거든요. 근데 너프 전이랑 너프 후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딜이 좀 널널해지고 힐러 한 명 더 넣으면 되는 걸로 해결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큰 패턴이 안 오죠. 왜냐면 1페이지랑 2페이지를 빨리 넘겼기 때문에 3페이지 후반부는 뭐 별로 큰 패턴이 없어요. 그냥 극딜 타이밍이라서 이때는 시간선 폭발을 파란색 밟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넘겨버리죠.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분노를 계속 딜에 써주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